예, 금요일에 음악이 나왔습니다. 정말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을의 금요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내일은 가을의 토요일이 아니라 겨울의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스산한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할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제가 볼 땐 이미 지나갈 듯한 가을에 다시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승부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시적인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토요일, 가을의 토요일이 아니라 겨울의 토요일. 겨울의 이 토요일이다. Saturday in winter는. 아유,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오늘 좀 이상하죠. 아까부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사회생활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회생활의 또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대표 주자. 미래의 꿈나무. 네네. 사회생활의 미래의 꿈나무. 미꿈, 네. 미꿈. 그렇죠. 미래의 꿈나무, 미꿈. 미꿈. 미꿈 하니까 갑자기 쭈꾸미도 생각이 나고 좀 이러는데. 네, 저녁 때는 쭈꾸미죠. 야, 근데 요새는 분명히 겨울이 돼서 스산한데 정치권도 굉장히 스산해요. 네, 그렇습니다. 스산한데 또 핫해요. 엄청 빠르게 돌아가가지고요. 그게 핫한 게 아니라 그냥 추운 거죠. 나 아주 보기만 해도 요새 소화가 안 되나? 신물이 자꾸 올라오죠. 신나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래요? 네. 사이다 드세요. 사이다. 사이다? 네. 자, 이번 주 승부인데요. 참 그 얘기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 소장님, 승자. 네, 승자는 오늘은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다 할 겁니다. TK. 이니셜 대구 경북입니다. TK. 네. TK. 오케이. 왜 승자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구를 연이어 방문을 했고, 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도 요즘 뭐 신당 뭉게구름이 계속 피어나고 있는데 뭐 대구에서도 출마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광주도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게 조금 전 버전이고 지금은 대구 동을, 대구죠. 대구 동을로 갈 가능성입니다. 지역구까지 딱 들었어요. 유승민 지역구. 네네. 유승민 전 대표 지역구. 전 대표 지역구. 동을. 네. 그럼 유승민 전 대표는 어떻게 하시나? 근데 그 예전에 그 동을 그 지역에서 진밥감별이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상당히 오버랩이 많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엔 찐신 감별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신율 진행자의 자제하겠습니다. 뭐 거긴 탑이지 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경북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가 이제 보수의 본산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또 무럭무럭 꿈틀대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칠성시장, 그러면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요? 그 단체의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또 여기서 뭐 유행어가 만들어졌나요? 누나 같고 동생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냥 두 분도 그렇게 보여요. 누나와 동생. 네. 우리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동생이에요. 제가 오빠는 아닙니다. 예. 오빠 같아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또 사회생활 잘하다가 장 모드로 넘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대구 경북의 민심, 여기 뭐 유승민 전 의원의 또 지역구였던 곳에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구 경북에서 지금 꿈틀대는 그런 내년 총선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경북을 겨냥했지만 그게 일종의 도전을 통해서 수도권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심지어 또 서진 전략으로 광주의 민심 봐라, 나는 정말 별로 얻을 게 없는 대구 경북에서 도전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국민의힘은 뭐하냐, 신당에도 이제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존 정치에 대한 이제 혐오를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였던 정치적인 방향, 철학 뭐 이런 게
꿈틀대는 곳이 대통령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부터 대구였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까지 대구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네요. 아니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일 함께 신당을 만든다면 글로 나가도 되나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원래 유승민 전 대표의 친구 아들이 이준석 그렇죠. 대표 맞아요. 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의 그 네트워크가 분명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을 배종찬 소장님 승자로 꼽았는데 사실 지금 대구 경북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빨간불이 켜져 있거든요. 뭐 어제 오늘 나온 그 MBS랑 갤럽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갤럽은 앞서서 저희가 네.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50%대 지금 초반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긍정평가 50%가 안 나왔었고 또 부정평가가 높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이제 영남발 신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보수 분열, 그러니까는 그 현재 정부 여당의 분열로 나타날 수 있는데 더 하나 무서운 게 지금 친박 무소속 그 후보자들이에요. 이게 예. 지금 아직 가시화가 잘 안 돼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 우병우 전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그 박영하 변호사라든지 그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유영하 있는. 변호사. 죄송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아이고, 그렇게 바꾸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구 경북으로 나왔을 때 더군다나 지금 대구 경북 대구 시장님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현재 이 김기현 당대표하고는 굉장히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지금 여당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2번이나 연거푸 지금 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구가 또 홍준표 시장까지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이제 그 덧보잡이 있어 이러면서 맞아요. 네. 뭐 0.5선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구 민심의 한 축을 또 홍준표 시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또 복잡 미묘한 그런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도 좀 미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랑 또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에서 또 미묘하고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무슨 대구에서 뭐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서로 이렇게 뭐 이제 형님 동생 뭐 이런 마치 모습처럼 형님 동생은 좀 과했나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죠. 네. 저는 한 80대 분들도 형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잘하니까. 분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사회생활을 잘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지금 뭐 댓글이 나올. 네. 지금, 하여간에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이 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을 좀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나요?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홍준표 시장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사로 이번 주에 꼽은 이 대구의 민심의 한 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여기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구가 말 그대로 핫한 근데 날씨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대구가 또 분지거든요. 이 분지 지역에서 내년 4월은 극도로 뜨거워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정치권이 무서운 게 예. 앞에서는 안 된다, 반이다 하고서 뒤에서는 다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흐름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 예. 네. 잠깐만요. 네.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 응답률 14%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NBS 조사 같은 경우에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이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응답률은 14.2%,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의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요것 때문에 1분 지나.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 네. 게 방심위에서 다 이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방송 이게 통신. 방심하면 안 돼. 네. 방심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면 안 돼. 네, 큰일 납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금 뜨겁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그 영부인 여사님은 또 이쪽 호남 쪽으로 호남행을 타시더라고요. 순천에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분주한데 이게 지금 그 보수 분열, 여권 분열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분주하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네. 예. 그 이 소장님의 승자는 누구? 저는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두 분을 왜요? 꼽았어요. 지금 그 친윤 또는 중진 여당의 중진들은 이제 험지 출마 내지는 그 뭐 불출마를 해라 이게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의 불호령이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 반기를 들었어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버스 90대 동원해서 지금 산행을 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권성동 의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잊었었는데 진짜 어디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데 윤핵관으로 나를 분류하지 말라고 기자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그 주호영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바꾸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정치를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티바다 발언 그런 발언도 했다는. 그건 경북에서 나온 거죠. 경북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북이 오늘 승자인 경북이 뭐 막 피바다 발언도 나오고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게 좀 그만큼 이제 분노라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너무 좀 무시무시한.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뭐 공천과 총선을 생각하면 자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이제 이현영 소장께서 이제 이른바 친윤 중진 의원들 불출마 요구나 험지 출마 요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뭐 성사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곧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론이 썩 좋지가 않고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혁신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여전히 내년 총선에 대한 이 태도로 또 국민의힘의 준비로 좀 부족하다 판단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을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그걸 과연 친윤 중진 의원들이 마다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선당구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다른 의원들도 뒤따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친윤 중진 의원들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그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거론되는 중진들이 대통령을 사랑 안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사랑해서 열심히 자기를 했지만 다 어떻게 보면은 좀 팽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이 안에서 중진이 되어서 뭔가 또 그 다른 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꿈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냥 중진이라는 이유로 불출마해라라는 거는 좀 용납이 안 된다. 근데 힘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승자로 꼽았어요. 무슨 힘?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다라는 힘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려 꽂히더라도 내가 무소속 나가서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승자로 꼽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한 5달 남았잖아요. 네. 총선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네. 별의별 일이 다 발생을 할 텐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게 막 일이 발생해서 또 여건이 좀 위기에 처하고 이러면은 또 그때는 막 던지고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뭐 이건 아직 모를 중요한 것 같아요.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의 향후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예. 아까 이제 이현영 소장이 이 사람들이 뭐 팽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팽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또 보이는 인식되는 그런 친윤 중진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들이 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뭐 대체로 이제 불출마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잠깐 뒤에 지방선거가 되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기회도 생길 테고 또 하나는
중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이 여당 의원들에게는 또 다른 뭐 입각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또 다른 기회들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결단 내릴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 그러시겠죠. 근데 자기 계획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 계획이 결국에 맨 마지막엔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한 299명 정도 맞아요. 되네요. 299명의 꿈이 대통령이에요. 아, 야, 초등학생들의 그렇지. 꿈도 다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그 갑자기 옛날에는, 네. 중단하라고 하면 이거 다 반발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 이어서 이번 주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자. 예. 자, 배 소장님 패자.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을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난 뭔지 알겠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식당 사건. 제가 목을 좀 가다듬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인데 왜 식당이라는 데가 완전하게 칸바이가 다 안 돼 있고 칸바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옆자리 또 옆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잘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여기 식당 가봤어요. 아, 그래. 네. 아니 뭐몇 군 복국집이죠? 가는데. 복국집이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복국집에 정치인들 가면 안 돼요. 예전에 그 YS 때도 네. 그럼 아, 뭐 복국집 사건 복국집 초원복집. 아니에요. 초원복. 아니 요즘은 92년 대선을 앞두고도 부산에 그 초원복국집 그쵸, 저도 그쵸. 하도 유명한 집이라서 나중에 부산 방문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 이른바 그 도청 도청이 된 거죠. 네. 그때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가 남이가 뭐. 그이 복국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집이 특히 그 바깥의 홀은 반만 보이는 칸막이고 이 홀이 방이 있어요. 근데 진짜 벽이 얇아가지고 나무 합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튼간에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안철수 의원이 뭐 전해진 그 내용으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보도 내용 이제 몇몇 이제 기자들하고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 칸에 이제 방에 이준석 전 대표도 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막 화제로 해서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좋은 내용보다는 좀 좋지 않은 되는 내용, 얘기. 험담이었겠죠. 험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기회도 덜렸을 테고 또 목소리가 상당히 또 안철수 의원 이 또 목소리가 우렁찼었다. 뭐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뭐 영어도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 콘서트인가요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도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니 안철수 씨 그 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식사 좀 합시다. 뭐 밥좀 먹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거의 좀 낮아졌다. 좀 소리가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또 자기도 그 일행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할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그 바로 옆방에는 또 다른 의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옆방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이라고 호칭하면서 무슨 또 불구대천에 원수 관계가 있는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또 얼마나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싫었으면 최근에 또 제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제명해야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뭐 이렇게 또 이게 또 진짜 이건 비슷하네. 비슷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이 칭찬을 주니까 아니 이렇게 너무 또 감동을 먹어. 훅 하고 들어오면 끊겨요 이야기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작 이 내용이 인터넷 그 뉴스 사이트에서는 거의 첫 번째 화면에 헤드라인으로 올라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과연 정치인들이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이니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참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노원에서의 그 맺힌 그렇죠. 두 사람의 그 한이
어떤 한이길래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든 분풀이를 해야 화가 풀릴까 속이 풀릴까 이걸 지켜보면서 참 답답한 더 그냥 10년 먹은 고구마가 얹혀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패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예. 저는 저기 사건을 패자로 하셨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을 패자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정치권에서 이제 그 특히 자기랑 경쟁해야 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을 먼저 보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전혀 다른 제3자한테 얘기해도 그 당사자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게 비밀이 없다 이거죠. 없어요. 네? 그냥 다 들어가요. 입이 굉장히 싸네요. 예. 네. 그 전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옆방에서 그걸 했다, 그 사람이 들었다니까 그게 재밌어서 그게 탑 1위에 오른 거고 저는 오히려 이 안철수 의원을 패자로. 은근히 꼽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동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빙의가 됐죠. 네.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은 대표까지도 지내셨고 그리고 상당히 당의 그 높은 지도자급이잖아요. 정말 대선 몇 번 여러 번 나오시고 근데 이런 이렇게 지금 그 당내 분위기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반윤기치를 들고 다 그 중진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은 반윤기치를 들 법한데 오히려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그래서 어떤 연유일까? 이분이 정말 정치인이라면은 자기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시기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을 때 자기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반대 방향 쪽으로 가니까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인 거를 볼 때는 좀 약간 패자 같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소장님 실망입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입니다. 근데 진짜 아니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성대모사. 오늘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근데 네.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언제 안철수 의원. 아니 저 지나가다 봤어요. 한번 인사를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전혀 안 모른 척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서 이렇게 또 아는 척을 한번 그럼요. 해야 돼. 그래야죠. 윤영 소장을 모른 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과의 스킨십에 있어서 좀 수줍음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이런 식의 길을 가시면 2인자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끝났을 때 당대표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 사이가 정말 쌓이고 쌓인 관계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있죠. 많은 분들이 참 악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2016년에 같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2016년이죠. 4월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었거든요.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이 있었잖아요. 함께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티격태격 계속해서 서로 간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연령대가 좀 더 높은 안철수 전 대표는 좀 품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선배로 또 인정하고 그렇죠. 또 서로 간에 또 격의 없이 지냈으면 좋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못 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인 게 최근에 뭐 터졌고 그게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찾아가서 아이고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 저는 하여튼 뭐 욕을 먹었으니까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더 놀랐을 텐데 안철수 씨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정도였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좀 마주하기도 싫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16년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이가 진짜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조금 품어주면 훨씬 더 좀 좋은 관계가 유지됐을 것 같은데 그때 안 네. 그러셨나 봐요.
근데 뭐 네. 품어 주려면 저 정도로 이렇게 좀 품이 넓어야죠. 품어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하여간 근데 이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정치든 뭐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쌓이면 그거 풀기 쉽지 않아요. 그건 못 풀죠. 네. 네. 특히 정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치 근데 오히려 정치는 겉으로는 좀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좀 밑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기에 쇼라도 그 보여줄 수 그거 있는 거 아닌가요? 하려면은요 이제 굉장히 숙련이 돼야 돼요. 그게 숙련이 돼야 정신적으로 되는구나. 성숙해야 돼요. 예. 그거 할 수 있으려면. 네. 그게 이게 드라마틱한 또 엑시?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또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전 정치인들에서는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90년대 이제 초반에 YS가 이제 대선에 나갈 그 무렵에 박찬종 예. 박찬종 변호사 우리가 박찬종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박찬종 변호사가 당시에도 건물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맞서는 상대가 되기보다는 YS는 이제 박찬종 변호사에 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거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는 도움을 달라 그래도 안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탁 방에 이제 집에 찾아가자마자 박찬종 변호사 손을 잡고 박동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풀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해우소라고 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국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이 소장님 승부처. 저 승부처는 인재 영입을 꼽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 공천 관련한 그 혁신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런 공천 룰 안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그 안이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바꿔서 내부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총선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현재 있는 의원들이 우리 이제 뭐 비명계든 뭐 친명계 비명계 안에서 또는 비주류 안에서 우리를 학살하려고 공천 학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계속 좀 좋은 흐름으로 수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 영입을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 예를 들면 사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네. 이렇게 발탁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게 사무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정치권 주변에 뭐 공기업이라든지 또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든지 부처, 정보부처 이런 데서 열심히 이제 그 실무를 잘 닦은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좀 제대로 된 그 경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민주당 이제 인재 느낀 거죠. 그거. 저도 이제 제 승부처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은 거 지금 확정이 됐나요? 거의 확정된 확정된. 걸로. 그건 예. 근데 원래 민주당은 당 대표가 네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예. 관례대로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전에는 어떤 국면에서였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런 대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이렇게까지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명계는 잔뜩 친명 일색이다. 또 비명 학살이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이 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그러면 이제 친명 일방적으로 가겠구나. 이런 인식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층에서 보더라도 또는 무당층이나 수도권 MZ세대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갈 때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비명계의 다른 쪽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승부처로 그래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갑론을박되고 있는 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탄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내 검토를 했는데 법률에 심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방송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과 탄핵을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한때는 또 한동훈 장관도 그 탄핵 검토가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검사인데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정석 검사는 이정석 검사 지금 또 탄핵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검사도. 근데 이정석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만한, 심지어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거 방탄이다. 방탄 탄핵을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런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정석 검사가 신상에 뭔가 심대하게 검사로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수사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내에서도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냐. 감찰해서 이 사람 잘못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혀달라. 아니면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거나 이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탄핵하면 그 기능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탄핵 해버리면 이게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검사 탄핵도 지금 홀드된 네. 상태죠. 홀드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탄핵안이라는 거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이제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 직무를 어떻게 징계하는 하나의 절차, 예. 행정적 절차인데, 탄핵 특히 이제 검사는 아예 이거를 받지를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지금 딱 한 명 이제 탄핵이 됐었던 건데, 이거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제 원내 전략을 짤 때 지금 앞으로 12월 말까지 특검 포함해서 되게 처리할 중요한 법안이나 뭐 특검법안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전략이 조금 휘말린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잘 전열 정비를 해가지고 요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예, 네. 사실 이번에 그 법리적인 문제가 해석이 분분한 이유도 네. 그렇죠. 네. 탄핵이라는 게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국회 의사국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너무 자주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좀. 근데 이정섭 차장검사는 무슨 그 내부 본인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